챗GPT가 드디어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챗GPT 서치를 출시했습니다. 챗GPT 안에서 바로 웹 검색을 하고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기존에도 웹 서치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검색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메인 기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챗GPT 소개 내용을 보면 구글 검색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목적으로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구글 검색보다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AI 검색 엔진의 대표 주자인 퍼플렉시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더 나은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챗GPT 서치는 현재 챗GPT 플러스 그리고 팀 유저,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만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몇 달 뒤에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무료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보시고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결제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 서치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퍼플렉시티와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챗GPT를 켜놨고요, 우측에는 퍼플렉시티를 켜놨습니다. 그래서 두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좀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에서는 유료 버전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요거를 누르면 무조건 웹 검색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누르지 않아도 웹 검색이 필요한 질문을 하면 알아서 웹 서치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추가된 챗GPT 서치의 기능을 살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 아이콘을 항상 키고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콘을 키면 지금 현재 트렌딩하는 그런 키워드도 몇 개 알려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일단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을 자주 하는 내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날씨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검색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봤는데요. 일단 챗GPT 같은 경우는 최고, 최저, 강수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 퍼플렉시티는 보시면 이렇게 위젯 형태로 해가지고 이 주 단위의 날씨를 그래프로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요. 앞으로의 날씨 예보 같은 것도 잘 설명을 해주는데, 반면에 이제 챗GPT는 답변을 잘 해주긴 하는데 좀 간단한 내용이고 텍스트로만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처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퍼플렉시티 처럼 위젯 형태로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젯이랑 같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상청 정보에서 이렇게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날씨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아직 이렇게 위젯 형태로 정리해주지는 않고요. 그냥 줄글로만 답변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출처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에서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링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를 확인했을 때는 확실히 아직 퍼플렉시티가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고요. 날씨 외에 우리가 또 자주 검색하는 게,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을 때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좋은 카페를 한번 추천해 달라고 검색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울에서 넓고 쾌적하게 일하거나 독서하기 좋은 카페를 5개 추천해 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속도는 챗GPT가 좀 더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5개 커피숍을 추천을 해줬고, 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위치도 다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날씨보다는 좀 더 위젯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좀 더 유용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글 지도를 쓴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포스팅에서 추천을 해주는지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최신 카페를 추천해주는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서 끌어다가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목록을 이렇게 지도를 목록으로 누르면 챗GPT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테이블 같이 만들어서 하나씩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5개 카페를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도를 보여주지는 않고 이렇게 내용으로 보여주고, 우측에 그 대신 이제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결과가 전혀 겹치지 않는 다 다른 카페들을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페 추천 같은 경우에는 두 서비스 다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를 몇 개 활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블로그보다는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좀 더 추천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튜브도 하나 가져왔네요. 반면에 챗GPT 서치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들을 확실히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출처에 보시면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잖아요. 카페 추천 검색 결과로 봤을 때는 챗GPT가 좀 더 블로그 소스들을 많이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날씨나 장소 추천 질문 외에 좀 더 최신 뉴스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촬영 당일날 미국에서 대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챗GPT한테는 질문을 했더니 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뉴스 매체에서 확인하라고만 뜨게 되고요.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개표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랑 같이 경합주에 대한 설명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제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거와 관련된 질문들도 또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경합주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추천받고 요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퍼플렉스티가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기술 관련된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최근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아무래도 챗GPT 서치가 좀 더 잘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의 4 모델이랑 음성 버전 통합, 웹 검색 기능 추가, 메모리 기능 도입 이렇게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준 거 볼 수 있고요. 퍼플렉스티도 답변을 해줬는데 얘가 지금 일부러 챗GPT라 견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챗GPT의 최신 기능인 챗GPT 서치에 대한 내용을 못 가져온 상태에서 답변을 해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근데 한국말로 질문을 할 때랑 영문으로 질문을 할 때 답변이 다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똑같은 질문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문으로 질문하니까 이게 확실히 소스를 다 영문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좀 더 답변이 풍성한 것 같아요. 웹서칭 기능은 확실히 영문으로 된 웹사이트 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영문과 한글로 질문했을 때 답변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챗GPT 관련 질문을 했을 때는 오픈AI에서 좀 더 데이터들을 잘 가져오는 걸로 보이고요. 뭐 테크레이더나 와이어 이런 데서도 정보를 가져와서 좀 더 내용들이 최신 내용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10개나 가져왔고 여기에 리얼타임 웹 브라우징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소스도 좀 더 이번에는 이 번호별로 소스들이 다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영문으로 된 소스가 더 풍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크 관련 질문들은 영문으로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뉴스 정보 말고 우리가 업무에서 실제로 활용할 만한 질문들도 던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제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서비스한테 제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와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 서치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걸로 보이고요.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챗GPT는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유튜브 데이터 크롤링을 잘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티스토리에서 정보를 가져오기보다는 주로 유튜브 소스에서 이렇게 여러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블로그 정보를 좀 더 검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챗GPT, 그리고 유튜브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 할 때는 퍼플렉스티를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산업 지식이 필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식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핫한 주식들이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주식의 주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려달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챗GPT 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주네요. 그래서 현재가와 뭐 변동률,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하나의 주가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주식의 주가를 이렇게 퍼센트로 해가지고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차트를 기준을 바꿔가면서도 수익률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는 확실히 퍼플렉스티가 좀 더 뛰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한테도 한번 차트 형태로 정리를 해봐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링크를 그냥 소개를 해주네요. 이 안에서는 지금 차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주가에 대한 내용 말고 두 회사의 최신 주요 뉴스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주가 전망,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어디가 더 전망이 좋을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5개씩 뉴스를 뽑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전망, 결론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신 주요 뉴스는 얼추 비슷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주가 전망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인 내용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도 유사하고요. 여기서 24년 EQ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성과를 한번 분석해 달라고 재무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또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테슬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두 개가 전혀 다르게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는 135억 달러를 얘기를 했고요. 퍼플렉스티는 300억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요거는 실제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IR 사이트 링크를 한번 챗GPT 서치해서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챗GPT는 135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35억이면 여기 24년 Q2 요거를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퍼플렉스티는 300억,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Q2 요거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최근 2024년 EQ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2024년 EQ면은 사실 이 파이낸셜 이어 25년 Q2 요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24년 EQ의 결과인데 퍼플렉스티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챗GPT는 그냥 파이낸셜 이어 기준으로 Q2 값, 그러니까 사실 작년 2분기로 보고가 된 그 값을 가져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의도를 퍼플렉스티가 좀 더 잘 알아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요 사업 부분별 성과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답변을 해주는데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주요 사업 부분을 2개로 나눠서 알려주고요. 퍼플렉스티는 3개로 나눠서, 테슬라도 퍼플렉스티는 3개로 나눠서 알려주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2개 부분만 나눠서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과 분석도 좀 내용이 더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퍼플렉스티가 좀 더 내용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파이낸스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 챗GPT 서치가 퍼플렉스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파이낸스 부분 말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찾아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예전에는 구글 검색이나 뭐 구글 스컬러 같은 데서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논문들 찾아보는 게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서비스에게 논문을 알아서 5개를 추려서 링크를 달아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인용이 많이 된 중요한 논문 5개를 추천해주고 읽을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달아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을 해줬는데요. 네, 그럼 논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 여기 마지막 달리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인용 횟수는 사실 값이 조금 다른데 퍼플렉스티가 좀 더 최신 숫자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근데 가져온 논문들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둘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내가 직접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큐레이션된 형태로 논문들을 빠르게 찾아보고 또 링크에 들어가서 논문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AI 검색 엔진인 챗GPT 서치와 퍼플렉스티한테 뭐 날씨나 장소 추천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최신 뉴스, 그리고 산업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 AI 검색 기능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정리해서 검색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장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니까 기존의 구글 검색보다는 더 편리한 것 같고요. 또 여러 소스를 내가 직접 클릭해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마치 구글 검색을 다 해보고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처럼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정보 검색을 할 때 생산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 AI 검색 기능이 어떤 전문 도메인에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아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무 성과 같은 거 분석을 요청했을 때도 두 서비스 간에 다른 숫자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 베이스로 정확한 분석을 할 때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뉴스 기사나 블로그 같은 데서 정보를 추출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검색만 필요하신 경우나 아니면 이런 뭐 IR 자료나 논문 같은 공식적인 신뢰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좀 효율적으로 찾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실 때보다는 확실히 생산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챗GPT 서치와 퍼플렉시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퍼플렉시티한테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크롤링 해오는 소스도 좀 더 다양한 것 같고요. 검색 결과도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정리해서 잘 뽑아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련 질문들을 추가로 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좀 더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이 챗GPT 서치 같은 경우는 일단 AI 서비스 중에 유저가 가장 많잖아요. 기존의 챗GPT 4.5나 고급 음성 기능, GPTS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챗GPT 서치와 결합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챗GPT에서 설명한 내용도 보면 앞으로 이 서치 기능을 계속 개선시키고 쇼핑이나 여행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픈AI O1 시리즈와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음성 모드나 최근에 출시한 캔버스 이런 데에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되면 이제 웬만한 검색 같은 거는 그냥 챗GPT한테 음성으로 질문해서 다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